저는 스탠포드 어린이병원 종양내과 전문의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제 진료실을 찾아온 14살 마이클과 그의 부모님은 이미 5군데 병원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는 두꺼운 의무 기록을 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초기 진단은 전형적인 비호지킨 림프종이었습니다. 표준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3개월 후 종양은 오히려 10%더 커져 있었죠. 항암제를 바꿔가며 시도했지만 내성이 생겼고 이제는 새로운 항암제도 더 이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MRI 예약에만 3주, 결과 확인까지 10일, 다음 치료 일정 잡는데 또 한 달. 그 사이 마이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답답할 수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비용도 심각했습니다. 한 번의 펫CT 촬영에 13,000달러, 항암치료 1회에 28,000달러. 보험으로 70%를 커버해도 이미 가족은 27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아버지는 퇴직금을 모두 털었고 어머니는 밤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의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의 질문에 저는 말을 고르고 또 골라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 생존율이 30%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마이클의 케이스를 다시 검토하던 중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서울병원에서 발표한 난치성 림프종의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성공률이었습니다.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의 62%가 완전관해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 병원의 다학제 미팅에서 이 논문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하나요? 환자를 한국까지 보내자는 건가요? 하지만 마이클의 CT 영상을 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한국서울병원에 이메일을 보냈고 놀랍게도 2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마이클의 케이스를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7시간의 시차를 넘어 열린 화상 미팅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서울병원은 이미 마이클의 모든 의무 기록을 분석해 놓은 상태였고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치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표준 용량의 80%로 시작해 환자의 반응을 보며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논리적이었고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클을 당장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긴 대기 시간에 비하면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죠. 마이클의 부모님께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다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선입견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설치된 AI 발열 감지 시스템과 자동 방역 게이트는 마치 미래의 병원 같았습니다. 마이클과 가족들도 놀란 듯했죠. 교수님, 한국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입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코디네이터는 유창한 영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의료 이송 차량에는 실시간 바이탈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마이클의 상태는 이미 병원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서울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접수부터 초진까지 단 15분.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EMR 시스템을 통해 마이클의 미국 치료 기록이 이미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마이클의 종양 조직 샘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민수 교수가 대형 스크린에 띄운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AI 진단 시스템은 마이클의 림프종이 특정 유전자 변이와 관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검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죠. 이런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은 표준 항암제 용량의 80%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부작용은 현저히 줄일 수 있죠. 김 교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실시간 항암제 반응 모니터링 시스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24시간 부작용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펫CT 촬영이 $2,800, 5일간의 입원비가 $1,500,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게다가 국제진료센터에서 모든 보험 행정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입니다. 김 교수는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 플랫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투약 기록, 영상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AI가 이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약제부 전문의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치료 방향을 논의했죠. 미국에서는 한 달이 걸리는 협진이 여기서는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원격 진료실 준비됐습니다. 놀랍게도 스탠포드의 제 동료들도 화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5G 기반의 초고화질 화상 시스템을 통해 8,000km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죠. 치료 첫날, 마이클은 스마트 케어룸에 입원했습니다. 병실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가 그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했고 AI가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에 내장된 센서는 수면의 질까지 분석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한 거죠? 제 질문에 김 교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의료의 본질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효율화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서 한국 의료진들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이클의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려 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정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치료 시작 3일차, 제가 처음 깨달은 것은 시간 관리의 차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마이클의 검사 결과가 이미 태블릿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는 물론 전날 밤의 수면 패턴, 활력 징후 변화까지 AI가 완벽하게 분석해 놓았죠. 오늘 아침 림프구 수치가 2% 상승했네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변화를 왜 주목하는 걸까요? 그러나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패턴을 보세요. 우리 AI 시스템이 분석한 결과 이런 초기 반응을 보인 환자들의 82%가 3개월 내 부분 관해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의 모든 검사와 처치는 빅데이터에 기반해 이루어졌습니다. 7,000건 이상의 유사 케이스를 분석한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치료 방향을 제시했죠.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항상 의료진이 내렸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통합관제센터입니다. 5층의 한 공간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한 대형 스크린에는 병원 전체의 환자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고 응급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측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습니다. 마이클의 경우 항암제 투여 24시간 전부터 맞춤형 예방적 처치가 시작되었죠. 교수님, 마이클의 오늘 점심입니다. 영양사가 가져온 식사는 단순한 병원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AI가 분석한 마이클의 영양 상태, 입맛의 변화, 심지어 전날의 활동량까지 고려해 맞춤 제작된 식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제 말에 영양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영양 상태가 치료 효과와 직결되니까요.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에 같은 무게를 둡니다. 오후 2시, 다학제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이클의 상태를 논의했는데 놀라웠던 것은 이것이 매일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제 중얼거림에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짧더라도 매일 소통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좋더군요. 여기 정말 대단해요. 마이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한 번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전체 병원이 마이클만 돌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 진정으로 환자 중심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은 있되 차가움은 없었고 체계적이지만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의료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술과 인간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의료 시스템. 한국은 이미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치료 시작 2주차 마이클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작용의 감소였습니다. 기존 치료 때는 견디기 힘들었던 오심과 구토가 현저히 줄었고 식욕도 점차 돌아왔습니다. 이건 실시간 항암제 모니터링 데이터입니다. 김 교수가 보여준 그래프는 흥미로웠습니다. 마이클의 혈중 약물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표시되고 있었고 AI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투여 시점과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표준 용량의 78%만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정밀한 타이밍이 핵심이죠. 실제 치료비 내역입니다. 행정직원이 건넨 영수증을 보고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4일간의 입원비가 고작 $2,100였습니다. 여기에는 1인실 사용료와 새끼 식사, 24시간 간호 인력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죠. 항암 치료 비용은 $8,500. 미국의 경우 같은 치료에 최소 $45,000는 청구되었을 겁니다. 각종 검사 비용 $3,200에는 PET-CT, MRI, 일일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투약과 처치 비용도 $2,800에 불과했죠. 총 합계 $16,600.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95,000는 나왔을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포괄수가제 덕분에 처음 제시된 견적에서 단 $1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병실에 설치된 센서들은 체온, 심박수, 호흡 패턴은 물론 미세한 행동 변화까지 감지했습니다. 밤중에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면 AI가 즉시 탈수 위험을 감지하고 의료진에게 알렸죠. 여기 온 뒤로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어요. 마이클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밤 응급실에 가야 하진 않을까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덕분에 안심하고 쉴 수 있었죠. 임상 데이터도 긍정적이었습니다. 2주 만에 종양 크기가 12% 감소했고 림프구 수치도 정상 범위에 근접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었죠. 이런 결과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밀 의료를 실천합니다. 모든 환자는 다르고 같은 환자라도 매 순간이 다르죠. 우리의 시스템은 그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던 이곳의 치료 방식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의료였던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한국 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치료 시작 6개월 후 마이클의 최종 PET-CT 결과를 확인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서울병원의 통합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반 진단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다학제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진료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스마트 케어 시스템은 WHO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포괄수 과제였습니다. 미국처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모든 비용이 처음 제시된 견적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치료 데이터는 의학저널에 게재되었고 현재 여러 미국 병원들이 한국서울병원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환자 안전과 의료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스탠포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비용, 효율적인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케어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곳. 이것이 바로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